밤 11시만 되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저녁도 제대로 먹었는데 배달 앱만 켜면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앱을 안 켰을 땐 멀쩡했는데 치즈 늘어나는 사진만 보면 끝입니다. 떡볶이에 김 올라가는 영상만 봐도 밤 11시만 되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저녁도 제대로 먹었는데 배달 앱만 켜면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앱을 안 켰을 땐 멀쩡했는데 치즈 늘어나는 사진만 보면 끝입니다. 떡볶이에 김 올라가는 영상만 봐도 오늘은 그냥 한 번만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팅팅 부은 얼굴을 보며 밀려오는 자괴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정교하게 조종하고 있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달 플랫폼이 어떻게 우리의 식욕을 조작하는지 파헤칩니다. 왜 우리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공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배달 앱만 켜면 의지가 무너지는 패턴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답을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장면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시간은 밤 11시 23분입니다. 저녁은 7시에 이미 먹었고 오늘은 진짜 야식 안 먹는다 다짐했습니다. 근데 습관처럼 손이 알아서 배달 앱을 켭니다. 상단에는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오늘의 인기 메뉴 톱 20, 지금 이 순간 2341명이 주문 중입니다. 아래에는 10분 내 도착, 20% 할인, 재주문 1위 같은 문구들이죠. 여기서부터 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각 자극으로 치즈, 기름, 붉은 양념이 보입니다. 이것이 시각 피질과 편도체를 자극하고 먹으면 기분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도는 괜찮아라며 합리화하죠. 결제 후 잠깐의 행복을 느끼지만 먹고 나면 다시 죄책감과 자존감 하락이 찾아옵니다. 락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의 혈중 농도가 상승합니다. 뇌는 사진 속의 음식을 실제 음식으로 착각하여 소화 준비를 시작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고 이는 실제 피로 열량과 관계없이 섭취 욕구를 폭발시킵니다. 이를 시각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가짜 배고픔인 것입니다.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에 평균 40부터 60분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메뉴 고르는 10부터 15분, 기다리는 20부터 30분, 먹고 정리하는 15분입니다. 하루 1시간만 이렇게 쓰면 한 달에 30시간, 1년에 360시간입니다. 즉, 15일짜리 풀타임 근무 시간을 통째로 배달앱에 기부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 11시 이후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깨집니다. 다음날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즉, 야식 한 번에 당장의 체중, 내일의 생산성, 장기적인 자존감이 같이 깎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4가지 심리 원리를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배달앱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자극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사진, 할인의 빨간 배지, 지금 주문하면 분 내 도착 카운트다운입니다. 주문 완료, 함께 뜨는 축하 애니메이션까지 이건 거의 카지노 슬롯머신 구조와 똑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보상을 실제로 받을 때보다 곧 받을 거라고 예상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보다 메뉴를 고를 때, 장바구니를 채울 때 도파민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라이더가 출발했어요. 알림을 받을 때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생각보다 허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이미 기대 단계에서 상당량의 보상을 받아버렸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조건화가 일어납니다. 늦은 밤 혼자 있음, 핸드폰이 배달앱 실행으로 연결됩니다. 배달앱 실행이 곧 도착한 음식에 대한 기대감과 도파민으로 연결되죠. 결국 밤 11시가 되면 자동으로 배달앱이 떠오르는 뇌가 만들어집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 회로가 그렇게 배선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심리 기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기호나 얼굴을 여러 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데도 왠지 호감 간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배달앱, 쇼폼 먹방, ASMR, 음식 광고가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 치킨 브랜드를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보고, 유튜브 쇼츠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인스타 릴스에서 또 보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가 그 집 맛있어서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많이 봐서 익숙해졌기 때문인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오래 본 음식, 자주 멈춘 영상, 눌러본 가게를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 계속 던져줍니다. 그럼 뇌는 이렇게 자동 루트를 탑니다. 자주 보이네, 익숙하네, 익숙하면 안전하겠지, 호감 상승입니다. 당신이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지게 된 겁니다. 배달앱에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이 가게 오늘 주문 1238건 돌파입니다. 우리 동네 재주문 1위, 실시간 인기 메뉴 톱 10도 있습니다. 이 메뉴 지금 387명이 보고 있어요 라는 문구까지 나옵니다. 이건 사회적 증거라는 심리를 정면으로 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선택을 오름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인기 메뉴 라벨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 클릭률이 상승합니다. 주문 많은 집 배지가 있는 가게는 매출이 현저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난 남들 따라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골라요. 하지만 심리 실험들을 보면요. 나는 집단에 안 휘둘린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숫자를 보여주면 다릅니다.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집단 선택을 따라갑니다. 결국 배달앱은 남들이 먹는 메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하도록 가장 잘 설계된 메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다크 패턴입니다. 배달앱의 UI는 철저하게 행동 경제학에 기반합니다. 희소성 원리를 이용해 마감 임박, 선착순 쿠폰 등으로 조바심을 유발합니다. 게임화를 통해 주문 과정을 게임처럼 만들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레벨업, 배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IT 전문지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배달앱의 편리함 뒤에는 정교한 조작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당신의 과거 주문 내역, 검색 패턴, 체류 시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유혹적인 메뉴를 던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천인지 아니면 조작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쇼폼 먹방, ASMR, 야식 문화가 갑재되면 완전히 폭발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끼고 먹는 소리, 짭짭 소리, 바삭 소리 들으면서 국물 김 올라가는 영상까지 봅니다.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 음식을 앞에 두고 있다. 왜냐면 시각자극, 청각자극이 실제 식사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먹방을 볼 때 실제 음식 먹을 때와 비슷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보상계, 미각연관 영역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뇌는 먹는 느낌을 받았는데 몸은 실제 칼로리를 못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이렇게 변합니다. 영상 보면서 이미 도파민을 한번 타고 나도 먹고 싶다. 욕구는 더 크게 남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게 해서 끝나지 않고 결국 배달앱을 켜게 만드는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각 특정적 포만감 이론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음식 사진을 반복해서 30회 이상 보거나 먹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미 그 음식을 먹었다고 착각하여 오히려 식욕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덴마크 오르우스대 등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즉, 먹방을 보면서 참는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뇌가 가상으로 포만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식욕을 돋우지만 아주 길게 집중해서 보면 오히려 질려서 안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쇼폼 형태로 짧게 자극적으로 먹방을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포만감을 느낄 만큼 길게 보지 않고 도파민만 자극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힘들다 말하면 잘 안 바뀝니다.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야식 배달 시키는 날에 1시간을 소모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고르기 기다리기 먹기 정리를 합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해도 3시간, 1년이면 약 150시간입니다. 150시간이면 하루 3시간씩 공부하면 50일치 공부 시간입니다. 한 분야 책 30권은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야식을 15번 먹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평균 2만 원이면 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생산성 손실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식으로 인해 수면 효율이 떨어지면 다음 날인지 능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몸무게만 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미래의 나를 조금씩 깎아먹는 중인 것입니다. 야식 수면 방해의 조합은 다음날 집중력과 작업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짜증과 충동성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실패했다는 자기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이게 한 달만 쌓여도 스스로에 대한 기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난 원래 작심삼일이야. 난 원래 의지가 약해.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미지는 행동의 상한선을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시도 자체를 덜 하게 됩니다. 밤 11시 이후 식욕이 급증하는 것은 단순 습관이 아닙니다. 야식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섭식장애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세로토닌을 생성하려 탄수화물을 찾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즉, 스트레스와 감정적 허기가 야식의 원인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뇌와 호르몬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게 내 하루의 낙인데 이걸 다 알고리즘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음식 좋아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본능이고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선택의 절반 이상이 알고리즘 내의 자동 반응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도해서 먹을 것인가, 휘둘려서 먹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배달앱 알고리즘이 정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고립된 1인 가구와 과도한 노동시간이라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밤 11시에 깨어있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먹는 것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앱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알고리즘 탓만 하는 것은 개인의 통제권을 너무 낮게 평가하거나 진짜 원인인 삶의 질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회구조의 문제도 있고 동시에 알고리즘의 조작도 있습니다. 둘 다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밤에 배달 앱을 켤 때 진짜 원하는 건 칼로리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날,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메뉴 선택과 주문입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요리를 해서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서 미묘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위로와 통제감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유통기한은 딱 먹는 순간까지입니다. 그 이후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야식 참으세요? 이런 얘기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의 뇌를 이용했듯이 이제는 당신이 알고리즘과 뇌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3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밤에 배달앱을 켜거나 야식을 먹고 싶어질 때마다 딱 3가지만 메모하십시오. 지금 몇 시인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뭐하다 말고 켰는지입니다. 3일만 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 외롭거나 허무할 때 켜는구나입니다. 일 끝낸 날 보상 심리로 더 심해지는구나도 보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쇼폰 볼 때마다 결국 배달 앱으로 연결되는구나 도 알게 됩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몰래 돌아가는지 작업 관리자로 보는 과정입니다. 보이기 전까지는 통제도 못합니다. 완전 금지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대신 뇌가 자동으로 야식 쪽으로 이어지던 회로를 조금씩 다른 쪽으로 틀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달앱 알림을 전부 끄십시오. 자주 시켜먹는 가게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하십시오. 앱 위치를 첫 화면에서 빼고 폴더 깊숙이 넣어보십시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손이 저절로 가는 자동 루프를 끊는데 엄청 효과적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마찰력 늘리기라고 부릅니다. 배달앱을 켜는 순간 바로 삭제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핸드폰 기본 타이머 3분을 설정하십시오. 3분 동안은 바로 결제하지 말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배고픔인지 지루함인지, 감정해소 욕구인지 잠깐 적어보십시오. 많은 연구에서 충동적 선택에 잠깐의 지연을 주기만 해도 과소비과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옵니다. 우리 뇌의 충동은 파도처럼 3에서 5분이면 상당 부분 가라앉습니다. 이를 심리치료 기법에서는 서핑 더 어지라고 부릅니다. 충동을 파도처럼 타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그냥 알고리즘에게 넘겨주는 대신 나한테 되돌려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밤에 배달앱을 켤 때 진짜 원하는 건 칼로리 자체가 아니고 감정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먹을게요만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할 보상 행동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5분짜리 짧은 샤워를 하십시오. 샤워 후
침대에 앉아서 세 줄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일 1개, 그래도 오늘 잘한 것 1개, 내일 나를 위해 해줄 작은 것 1개를 적으십시오. 따뜻한 차나 무카페인 음료 1컵을 마셔보십시오. 이건 우리 뇌에게 지금은 포만감 대신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작업입니다. 친한 사람 한 명에게 카톡 한 줄 보내보십시오. 오늘 너무 지친 하루였다. 크크 그냥 썰 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10분짜리 영상이나 글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 하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배달앱을 켜는 이유 중 꽤 많은 부분이 관계의 허기, 의미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시도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의 차이입니다. 진짜 배고픔은 이렇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어떤 음식이든 좋습니다. 먹고 나면 만족합니다. 가짜 배고픔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특정 음식이 땡깁니다. 먹고 나면 죄책감이 옵니다. 이 구분법을 3분 타이머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진짜 배고픔일까? 가짜 배고픔일까? 사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배달앱, 숏폼, 먹방, ASMR은 그냥 재미와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을 정교하게 해킹해서 시간, 에너지, 자존감을 뽑아다는 구조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 시스템 속에서도 여기까지 버틴 내가 대단한 거구나입니다. 그럼 이제 같은 뇌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써볼까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우리는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배달앱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통제권을 되찾으면 시스템은 바뀝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디지털 디톡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3단계만 딱 3일, 아니 2일만이라도 실험해 보십시오. 야식이 땡길 때마다 시간 감정 상황 메모하기, 배달앱 켜면 3분 타이머 감정 체크, 감정에 따라 대체 보상 루틴 실행입니다. 이건 다이어트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삶의 조종석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진짜 내 얘긴데 싶었다면요. 지금 이 순간이 알고리즘이 키워놓은 식욕에서 다시 나 자신 쪽으로 권력을 되돌리는 첫 번째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바뀌신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늘 밤 당신의 선택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과 지혜로운 의견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